박종길 씨 등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순간 우편 배달부가 저에게 등기 우편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런데 등기 우편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분명히 이정숙, 제 아내 이름이었죠. 한 달 전 저는 아내를 땅에 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종길입니다. 얼마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우편은 아내가 보낸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뭐 받으신 거예요? 아들 민호가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우편을 등 뒤로 감췄어요. 아, 아니야, 그냥 광고 우편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죽은 사람이 우편을 보낼 리 없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현관문 앞에 서서 등기 우편을 바라봤어요. 우편 발송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였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등기 우편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뭘 준비한 거야? 아내 사진에 대고 혼잣말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첫날엔 우편을 열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우편을 들고 거실을 서성였어요.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손녀 소희가 물었습니다. 12살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준 선물이야. 이번엔 진실을 말했습니다. 소희는 신기한 듯 고개를 기울였어요. 할머니가 언제요?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셨나 봐.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흘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기 우편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우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갔어요. 편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정수가 뭘 남긴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다섯째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뜯어야겠다. 저는 등기 우편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과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USB까지? 아내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는 걸 몰랐어요. 평생 기계치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친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먼저 갔다는 뜻이겠죠. 첫 문장부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져서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 눈물을 훔치고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간다면 이걸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들어줘요. USB 안에 제가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편지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해도 더 이상 글은 없었어요. 이게 다야? 아내다운 간결한 메시지였죠. 평생 말수가 적었던 사람이니까요.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작은 물건이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노트북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빠도 컴퓨터 하세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좀 찾아볼 게 있어서. 민호는 별말 없이 노트북을 가져다 줬어요. 서재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는 법을 몰라서 한참을 헤맸죠. 이게 맞나? 여러 번 시도한 끝에 USB가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어요. 폴더 이름은 종기레게였습니다. 폴더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정숙의 마지막 이야기. 파일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까지 5분은 걸렸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뭐가 나올까? 마침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내 얼굴이 나타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여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말에 있었습니다. 여보,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속 아내가 말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내가 계속 말하고 있었죠. 45년 전 당신을 만나기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21살이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말하기 힘든 이야기인 게 분명했죠.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혼자 낳아서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죠. 돈도 없었고요. 화면 속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윤지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윤지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도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싶었어요. 45년 동안 숨겼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를 낳고 나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첫째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몰래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냈어요. 매달 10만 원씩? 당신 모르게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내가 가끔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이유가요. 지연이가 19살 되던 해 보육원을 떠났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죠. 화면 속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이런 고통을 참고 살았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떠나게 됐어요.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내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 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엄마가 평생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이 있다고? 45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게는 아들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세요.
며느리 수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죠.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수연이 나간 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윤지연 47살. 아내 말을 듣고 계산해 봤어요. 지금 47이면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내를 닮았을까요? 하지만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잠깐 와봐라. 얘기 좀 하자. 저녁 식사 후 저는 민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호가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수연도 따라왔죠. 할 말이 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가 USB를 남겼어. USB요?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안에 엄마 이야기가 있었다. 수연이 궁금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이야기요, 아버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누나가 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어. 그런데 보육원에 맡겼단다. 에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민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도 몰랐어. 4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더라고. 수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버님,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연아. 민호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늦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갑자기 상속자가 늘어나면 또 돈 이야기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수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왜 그런 비밀을. 나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요? 그 딸을 찾아달라고 했어.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는다고요? 왜요?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아빠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47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왜 찾아요? 민호야. 아버님, 민호 씨 말이 맞아요. 수연이 민호 편을 들었어요.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괜히 문제만 커질 것 같은데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난 너희들이 반대해도 찾을 거다. 아빠, 아버님. 민호와 수연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야. 엄마 유언이다. 그때 소희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왜 소리 질러요? 12살 손녀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소희야, 잠깐 나가 있으렴. 싫어요. 할아버지가 왜 울어요? 소희가 제 뺨을 가리켰어요.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 있었거든요. 아빠한테 누나가 있어요? 소희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어요. 누나요?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도 찾아봐야 한단다. 그럼 찾으면 되잖아요. 소희의 말에 어른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정말 찾으실 거예요? 응, 엄마 부탁이니까.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으세요? 단서가 있어요? 일단 보육원부터 가볼 생각이야. 혼자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 그래도 괜찮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할 일이니까. 소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누나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맡겨진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보육원 사무실에서 저는 원장 선생님께 말했어요. 언제 맡겨진 아이인가요? 원장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47년 전쯤이요. 윤지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47년 전이요? 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오래된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을 텐데요.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찾을 수 없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볼게요. 원장 선생님이 컴퓨터를 뒤적거렸어요. 저는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죠. 아, 있네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연, 1977년생. 생후 6개월에 입소했네요. 맞아요. 그 아이가 맞아요. 너무 기뻐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혹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래도 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원장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후원 내역은 공개 가능해요. 혹시 후원하신 적 있나요? 아, 제 아내가 매달 후원했어요. 그럼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컴퓨터 화면을 뒤져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숙 씨 명의로 매달 10만 원씩 19년간 후원하셨네요. 19년이나. 아내가 얼마나 딸을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예전 사진들이에요. 혹시 찾으시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죠. 앨범을 넘기면서 47년 전 사진들을 봤어요. 흑백 사진 속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윤지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장 선생님이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사진 속에는 4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혹시 이 사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드릴게요. 원장 선생님이 사진을 복사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언제 이곳을 떠났나요? 19살 때 자립했어요. 1996년이었죠. 그 뒤로는 연락이 한동안 안부 편지가 왔는데 몇 년 전부터 끊어졌어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죄송해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보육원을 나오면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빠, 이게 누나 사진이에요? 그렇다는구나. 민호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엄마 닮은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연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에요. 수연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소희가 사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이 누나 알아요. 소희야, 네가 이 사진 속 사람을 어떻게 알아?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니? 네. 그래. 어서 말해보렴. 어디서 보았니? 이 사람이 누구야? 소희가 말하는 순간 저와 아들 내외는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카페 언니 같아요. 카페 언니? 네. 할아버지가 가끔 가는 그 카페요. 갑자기 번쩍 떠올랐어요. 동네 카페에서 본 그 직원 말이죠. 설마 사진과 그 직원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자. 다음 날 오후 저는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갔어요. 소희가 말한 그 직원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자 직원을 봤습니다. 아, 숨이 막혔어요. 사진 속 어린아이와 닮은 얼굴이 분명했어요. 커피 뭐로 드릴까요?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아,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자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계속 바라봤어요.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윤지현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지연? 네, 왜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지연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지연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47살, 아내가 말한 나이와 비슷해 보였어요. 정말 그 아이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름이 같잖아요.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서 지연을 관찰했어요.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내와 비슷했어요. 차분하고 친절했죠. 어떻게 말을 걸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갑자기 다가가서 당신이 제 아내의 딸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갑자기 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소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소희야, 너 어떻게 여기에? 엄마가 마트 가는 길에 들렀어요. 수연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응, 그냥 커피 한 잔 하러. 소희가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소희야. 어서 와. 지연이 소희를 반갑게 맞았어요. 언니, 우리 할아버지 보세요. 소희가 저를 가리켰어요. 지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소희가 저희 카페에 가끔 와서 알고 지냈는데, 소희 할아버지셨네요. 아, 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이 언니가 제가 말한 그 언니예요. 소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소희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할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언니랑 닮았다고 했어요. 소희야. 수연이 소희를 제지했지만 늦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찾으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게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괜찮으시면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지연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지금 손님이 별로 없어서. 지연이 앞치마를 벗고 제 테이블로 왔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예요. 지연 표정이 변했어요. 보육원이요? 네. 47년 전에 맡겨진. 잠깐만요. 지연이 저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혹시 저를 찾으시는 건 아니죠?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대답에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당신 어머니입니다. 지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라고요? 이정숙. 그분이 제 아내였어요. 지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정숙 씨가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지연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런데 죽기 전에 영상을 남겨두셨어요. 당신을 찾아달라고. 지연이 주저앉았어요. 잠깐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달리 어떻게 말해? 저도 당황했어요. 지연 씨, 괜찮으세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이정숙 씨였어요. 맞아요. 그분이 제 어머니였다고요? 네. 21살에 당신을 낳으셨는데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아, 지연이 흐느꼈어요. 평생 궁금했어요.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소희가 지연 곁으로 갔어요. 언니, 울지 마세요. 소희야, 고마워. 지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우연히 이럴 수가 없죠. 지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할아버님은? 저는 당신 어머니 남편이에요. 의붓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의붓 아버지.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민호는 당신 남동생이고요. 남동생도 있다고요? 네. 42살이에요. 42살. 지연이 나이를 계산해 보더니 놀랐어요. 그럼 저보다 5살 어리네요. 그래요. 그리고 소희는 당신 조카고요. 소희가 신나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지연이 소희를 안았어요. 정말 신기해. 그때 지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나요?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이걸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지연이 계속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저도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지연이 목 놓아 울었어요. 수연이 휴지를 가져다 줬어요. 지연 씨, 천천히 마음 정리하세요. 고맙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정말 제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때 민호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민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어리둥절했어요. 민호야, 이분이. 아빠 누나예요. 소희가 소리쳤어요.
민호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인가요? 지연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아, 네, 박민호입니다. 두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동생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아, 네. 그렇게 하세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건 어떠니? 정말 괜찮을까요? 지연이 망설였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는 가족인데 뭘. 카페 일을 마친 지연이 저희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민호와 수연이 어색하게 맞았어요. 어서 와요, 누나. 민호가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민호야. 지연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뭘 좋아하세요? 특별히 해드릴게요. 아, 아무거나 괜찮아요. 김치찌개 어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지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소희가 지연 손을 잡았어요. 고모, 제 방 구경할래요? 그래, 보여줘.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누나가 엄마랑 진짜 많이 닮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도 지연을 보면서 아내가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차릴 때 지연이 함께 도와줬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럴까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연의 말에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밥 좀 퍼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지연 옆에 앉았어요. 많이 먹거라.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김치찌개를 먹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맛있어서요. 이런 가족 식사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지연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지연아, 이제 매주 와서 같아 밥 먹자구나.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지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오거라. 민호와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누나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지연이 또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식사 후에 우리는 거실에 모였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 제사 때 올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어요. 작은 액자였어요. 지연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그래, 어머니도 보고 싶어 하셨을 거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어머니 제사는 언제예요? 음력으로 하니까. 다음 달이야. 그때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내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아내가 남긴 건 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거였어요. 47년 동안 혼자 살았던 지연이에게는 가족을, 저에게는 새로운 딸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 주부터 지연이 정말 매주 왔어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색했던 분위기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달 후 아내 제사날. 지연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지연이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평생 찾던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었어요.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72살의 딸을 얻은 저, 47살의 가족을 만난 지연. 늦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